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HBM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HBM에서 삼성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올 9월인 3분기까지 그 엔비디아의 8단 HBM3 컬 테스트 통과를 이뤄낸다고 했는데 결국 미뤄졌습니다. 삼성에 대한 노골적 견제 심리가 큰 일본의 미즈호 증권의 경우는 일찍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HBM3E 분야에서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D램 최강자라는 삼성의 드라마틱한 위상 하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AI 시대는 칩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AI 시대에는 HBM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놓인 고속도로가 데이터가 이동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놓인 고속도로가 바로 HBM입니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즉 대역폭이 크고, 즉 도로로 얘기하면 차선이 넓고 프로세서와의 거리도 가까워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GPU와 HBM 간 조합은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반도체 모든 영역을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최강자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TSMC 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애플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TSMC 하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하면서 25%의 애플에 이어서 2대 고객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애플을 제치고 매출 1위 고객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업체에선 꿈의 이익률, 한참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도 영업이익률이 50% 남짓이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은 70%에 육박합니다. GPU 한 대 가격이 4, 5천만 원인데 이익률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런 엔비디아의 득세는 TSMC의 영업 전략,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TSMC가 최근 원래 그 7곳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의 웨이퍼 팹, 그러니까 전공정 팹을 3곳, 그리고 패키징 공장, 후공정 팹도 2곳 더 지어서 5개 팹을 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2개 팹을 더 짓고 있죠. 그래서 7개인데요. 지난해인 2023년 같은 경우는 3개, 2022년 이내는 4개를 지었는데 올해는 7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GPU와 HBM 간 조합으로 묶이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HPC 칩을 만드는 팹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엔비디아 칩이 뜬다는 얘기는 AI 칩이 속해 있는 HPC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는 TSMC 포트폴리오가 더 고수익 포트폴리오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SMC는 특히 일본 구마모토 현의 3번째 팹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게 됐는데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을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었죠. 이런 게 바로 HPC용 메모리로서 HBM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고, TSMC와 하이닉스 간 밀착, 더 거시적으로는 반삼성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TSMC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HBM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내년에 나오게 되는 6세대 HBM 4부터는 그 GPU와 연결돼서 HBM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는 베이스 다이 제작 공정이 5나노로 바뀝니다.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과 TSMC 2곳뿐입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선 이전만 해도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었지만 이제는 파운드리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HBM4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이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TSMC가 유일한 선택지고, 그러다 보니 더 기업들 간 TSMC와 메모리 기업 간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HBM 시장에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배제하려는 노골적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시 개발하는 이유는 삼성이 그만큼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전자공학회 워크숍에서 HBM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차세대 HBM이라는 3D HBM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과거 삼성이 3D HBM 콘셉트를 소개한 적은 있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이런 형태로 외부에 오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HBM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역폭이 넓고 프로세서와 거리가 가까운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AI 서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GPU를 지원하는 메모리인 HBM의 역할이 능동 소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AI가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메모리가 프로세서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PIM, 프로세서 인 메모리죠. 그리고 메모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만들어 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려는 게 특징인,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길이가 짧은 것이죠. 이런 게 특징인 Processing Near Memory가 뜨는 것입니다. 이 HBM 같은 경우도 3D HBM도 결국에는 이 PIM과 Processing Near Memory 특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들고 나온 3D HBM도 그런 컨셉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3D HBM은 그 연산 장치인 프로세서와 HBM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아파트처럼 아예 연산 장치 바로 위에 HBM을 쌓은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대역폭이 10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또 GPU와 HBM이란 두 개의 칩을 합치면서 패키징 면적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고 전력 효율은 0.6배 늘어나게 됩니다. 이 관건은 결국 발열 관리인데요. 칩끼리 붙으면 열 관리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삼성은 칩 배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발열이 가장 심한 프로세서를 냉각 장치와 가장 가까이 두기 위해서 킵한 HBM 연산 장치 순서로 쌓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구현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기술의 폭발력, 잠재력 때문에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삼성은 또 HBM 안에 기억장치 외 연산 소자까지 탑재하는 커스텀 HBM도 개발 중인데요. 일전에도 D램이 최선단 제품에서 이제는 표준칩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 칩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칩도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으로서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메모리 업체 입장에선 AI 시대가 되면서 프로세서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대등해지고 있지만 그런 만큼 기존 프로세서 업체의 견제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는 흔히 그 메모리 중심 컴퓨팅,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강화될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컴퓨터는 CPU, GPU 위주였지만 AI와 같이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는 시대가 되면 점차 메모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삼성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지만, 지금 HBM에서 뒤처지면서 이 경쟁사 간, 메모리 경쟁업체인 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 간 파트너십만 강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의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삼성이 이런 경쟁사들의 파트너십, 목리를 깰 솔루션을 생각보다 일찍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D HBM도 그런 제품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